네, 사이언스 투데이의 요일별 특화 프로그램, 오늘은 특허 앤 이슈 코너로 함께합니다.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의 노석홍 특허 전문위원과 함께 발명품과 또 신기술 특허 동향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특허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전통 천연염색 한지의 실용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한지는 예전에는 의복을 만드는 데 주로 썼다고 하던데요. 요즘은 어떻게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까? 예, 보통 4개 내지 5개 분야의 기술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먼저 포장용으로 과수 포장용지, 채소 포장용지, 쌀 포장용지 등의 식품 포장용지가 있고, 두 번째 의료용으로 의료용 항균지, 생리대, 기저귀, 반창고 등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 기계부품용 제품으로 필터지, 절연지, 콘덴서지, 가스켓 등이 있고, 섬유 의료용으로 한지사, 양말, 네이, 침구류, 여성 정장, 와이셔츠, 골프웨어 등이 있습니다. 또 미래 한지 응용 제품도 있습니다. 국내의 시장은 약 1,000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만,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약 10배 규모인 1조 원대의 시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 중에 대부분은 알겠는데요. 이 미래 한지 응용 제품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좀 쉽게 설명해 주실까요? 예, 아직 한지를 이용한 제품으로 양산이 되지 않았거나 현재 개발 중인 제품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한지 나노 섬유, 바이오 한지 셔츠, 두루마리 디스플레이, 한지 일회용 휴대폰, 스피커 기능 포함하는 한지 스크린, 과일 숙성에 따라 변하는 한지 스티커, 바이오 센서, 한지 반도체 및 인공 피부 등이 있습니다. 네, 정말 한지의 쓰임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럼 이와 같은 한지 기술에 관련된 특허 출원 현황은 어떤지도 알려주시죠. 예, 이번에 실시한 특허 검색 결과에 따르면 1980년부터 2012년까지의 국가별 전체 특허 출원 건수는 총 2,339건이 되겠고요. 그중에서 한국에 출원된 건수는 45%인 1,051건, 일본은 28%인 645건, 중국은 12%인 275건, 미국은 185건을 출원한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네. 이 결과로부터 한국이 천연염색과 한지 분야에서 가장 많은 연구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출원인으로 일본의 노에버 컴퍼니 28건, 한국의 LG 생활건강 19건, 신라대학교 산학협력관 13건, 한국의 생명공학연구원 12건의 순서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한지 분야에서는 정말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아직까지는 보이고 있군요. 예. 네, 그럼 여기까지 전통 천연염색 한지의 실용화 기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이번 주에는 어떤 특허 뉴스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워치인 갤럭시 기어에 이어 스마트 안경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두고 소문으로 떠돌았던 갤럭시 글래스의 디자인이라는 추측이 나돌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이 개발한 바이오 당뇨 신약이 일본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이번 특허는 한미약품 독자 플랫폼 기술을 적용해 약효 지속 시간을 늘려주는 바이오 신약 제조 방법에 대한 것으로 이미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취득한 바 있습니다. 대전엑스포과학공원대의 지식재산 랜드마크가 될 한국특허센터 설립이 추진됩니다. 특허청과 대전광역시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대전엑스포과학공원대에 지식재산 거점 지구를 조성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한국특허센터 설립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의 특허 이슈들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 어떤 뉴스를 좀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예, 그 세 가지 이슈 중 삼성전자가 취득한 스마트 안경 디자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스마트 기어에 이어서 나오는 건데 스마트 안경이 어떤 건가요? 예, 삼성전자가 갤럭시 기어에 이어
웨어러블 기기의 일종인 스마트 안경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제품을 착용하면 인터넷과 연결돼 지역 검색이나 사진 촬영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5일 국내 특허청의 특허 정보 검색 사이트 키프리스에 따르면 올해 3월에 삼성전자는 스포츠용 안경이라는 이름의 스마트 안경 디자인 특허를 출원해 이달 초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구글 글래스에서 촉발된 웨어러블 기기의 개발 전쟁이 본격화됐다. 이렇게 봐도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구글 글래스를 이어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기어가 선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웨어러블 컴퓨터, 즉 착용하는 컴퓨터인 구글 글래스와 비슷한 스마트 안경을 테스트 중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22일 현지 시간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는 구글, 삼성전자 등과 함께 웨어러블 컴퓨터 시장 진입을 본격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업계 관계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웨어러블 컴퓨터 시장에서 사업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하드웨어 제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현재 웨어러블 컴퓨터 시장은 구글, 삼성, 퀄컴 등이 가세에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글은 구글 글래스, 삼성과 퀄컴은 스마트워치를 선보였습니다. 애플도 스마트워치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인 ABI 리서치에 따르면 웨어러블 컴퓨터 시장은 2018년까지 연간 매출 약 4억 8,500만 달러, 한화로 5,100억 원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웨어러블 기기의 경우에는 특허 및 디자인 측면에서의 어떤 이런 전략 지원도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허청이나 이런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대기업의 경우 과거 외국 기업으로부터 특허 침해 제소를 당해 본 경험이 많기 때문에 특허 중심의 연구 개발 그리고 디자인 중심 경영을 위하여 노력을 해왔습니다. 반면에 중소기업의 경우 특허뿐만 아니라 디자인 측면에서도 독자적인 방향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소기업의 특허와 디자인 융복합 성격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IP 융복합 과제 사업 그리고 국공립연구소 및 대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재권 융복합 사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지식재산전략원에서 지원했던 특허 디자인 융복합 과제로 나온 성과는 청소기, 제습기 등의 생활용품과 식물공장 또는 제약기계, 전투기 조정관 등의 제품들이 양산되었거나 양산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웨어러블 기기 시장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특허청 및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의 그런 대비와 지원이 또 잘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